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이번에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실기 필답형 기본 이론 강의 첫 번째 회로 구성 단위에서 세 번째 파트 순차 회로 시간입니다. 지난 파트 1, 파트 2에서 이제 그 기초적인 걸 배웠고, 파트 2에서 조합 회로, 이제 회로, 이제 기억 저장 소자는 없지만은 일단은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를 활용해서 뭐 덧셈기, 뺄셈기 이런 간단한 회로를 배웠으면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제 순차 회로는 이제 기억 소자, 플립플롭을 가지고 있는 순차 회로를 배울 텐데 사실 플립플롭이 거진답니다. 그 기출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네 개를 지금 네 가지를 발전 순서대로 왜 이렇게 계량되어서 그 RS 플립플롭이 D 플립플롭이 됐는지, D 플립플롭을 왜 계량해서 JK 플립플롭이 됐는지, 그리고 JK는 또 어떤 점을 보완하려고 T 플립플롭이 됐는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 한 회차를 만들다가 이제 그 너무 길어서 잘라 놓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하는 중에 방금 배운 어떤 거 하면은 이제 파트 1, 파트 2에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 부분은 이제 파트 1, 파트 2가 이제 한 회차였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구조 설계에 대한 기본 회로 구상. 뭐 제목은 뭐 화려한데 이거는 이제 순차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까지 이제 조합 회로까지 봤다면 논리 회로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순차 회로. 순차 회로 해봤자 일단 플립플롭밖에 안 나오니까는 방금 지금까지 본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출제 비율은 작습니다. 작지만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됩니다. 일단 우선 그 순서 논리 회로, 이제 순서 회로라고도 하고 순차 회로라고도 하고 그 뭐 순서 논리 회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시퀀셜 서킷 해서 이게 이제 순서 논리 회로지요. 지금까지 봤던 게 조합 회로라면 이제 순서 논리 회로는 조합 회로뿐만 아니라 저장 소자를 가지고 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순서 논리 회로니까는 순서대로 뭔가를 척척척 하려면은 이전 상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장 소자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꼭 필수라는 거. 저장 소자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배우게 될 플립플롭이 되겠지요. 일단은 순차 회로는 이제 동기식 순차 회로가 있고 비동기식 순차 회로가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필답형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순차회로는 이런 게 있고 비동기식만 다루러 왔습니다. 이때까지 동기식 순차회로가 기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는 보면은 이제 동기식은 규정된 각 시점에서 그 시점의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출력을 내보내는 회로 해서 대부분 이 규정된 각 시점이 뭐냐면은 규정된 각 시점은 바로 클럭을 말합니다. 클럭이 똥똥똥 하는데 그 플립플롭들이 동시에 클럭에 따라서 클럭이 한번 똥 할 때마다 동시에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동기식 순차 회로는 변화된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가 변하는 순간에 출력을 내보내는 회로. 이거는 이제 클럭이 그 방금 동기식에서의 클럭을 대신하는 게 이제 변화된 입력 신호를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로가 클럭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차이점은 이제 동기식을 쭉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동기식이 별로 안 나오고 크게 저도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순서 논리 회로가 대략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콤비네셔널 서킷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조합 회로를 말하고요. 조합 회로를 말하고 여기서 이제 입력이 있고 입력에 의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이제 그 플립플롭은 이제 배우게 될 플립플롭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건데 이제 상태를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죠. 플립플롭. 그래서 플립플롭의 정보가
정보를 반영합니다. 조합 회로가. 그래서 이전 상태에서 이전 상태를 반영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립플롭은 그 클럭 펄스로 인해서 클럭 펄스라는 이제 전기가 똥똥똥똥똥 가는 거, 이 클럭에 따라서 이제 플립플롭은 작동을 하게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순서 논리 회로는 대략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RS 플립플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RS 플립플롭은 플립플롭으로 좀 안 쳐줘요. 왜냐하면 이걸 보통 이제 SR 레치라고 부르고요. 레치라고 부르며 가장 기본적인 플립플롭이며 모든 플립플롭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회로다. 말 그대로 이제 SR 레치는 그 플립플롭을 이루는 부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플립플롭들을 보면은 이제 RS 플립플롭에서 뭐를 조금 더 추가하면은 D 플립플롭이 되고, 여기서 더 추가해서 JK 플립플롭이 되고, 여기서 또 더 추가해서 T 플립플롭이 됩니다.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건 이제 뭔가 좀 개량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관계를 조금 아실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RS에서 이제 R은 리세트를 의미하고 S는 이제 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 단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위에 거는 이제 NOR, NOR 게이트를 가진 SR레치고, 이거는 이제 NAND 게이트를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둘 다 뭐 이리저리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비슷한 비중으로. 그런데 이제 조직 운용 기사에서는 얘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 솔직히 뭐 RS 플립플롭으로 이제 단독으로는 안 나옵니다. 문제가 안 나오는데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게 펑션 테이블 기능표를 보면은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요. 이때까지 조합회로에서 보던 거하고 조금 이상하지요. S와 R 입력에 영영이 두 번이나 나오지요. 이거는 뭐냐? 이 영영은 여기 적혀있듯이 애프터 S1,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거 S가 1이고 0인 상태 후에 영영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그 S가 0, R이 1일 때 바로 여기 S가 0이고 R이 1인 상태에서, 이전 상태에서 이게 들어온 상태에서 영영이 들어갔을 때 의 동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S가 1이 들어가면은 Q가 1이 들어가요. Q가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가 출력이고 얘는 출력의 역이라고, Q'은 출력의 역이고요. 그래서 S가 1이면은 Q가 당연히 1이 되고, 00이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서도 00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전 상태에서 변화를 안 준다는 거예요. 00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고, 리셋이 1이 들어갈 때는 출력의 1을 0으로 만들고, 아니면은 0일 때 리셋이 들어가면은, 리셋 하나밖에 없네? 리셋이 0일 때 1이 들어가면은 그대로입니다. 0입니다. 단 1일 때는 00이 되지요. 사실 이건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능이고, 나중에 다른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SR 레치를 말하고, 난도로 이제 구성할 때는 이럴 거고, 이거 나덴도로 하실 때는 이 표를 보면은 반대지요. 역으로 발산됩니다. 결과가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도 다르죠. 이거는 RS인데 이거는 SR이고, 유심히 보시고, 그닥 이거를, 그러니까는 혼자서 조용히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넣어볼 필요는 있어요. R이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이전 상태의 여기랑 같이 반대해서 NOR 연산을 해가지고 출력이 되는구나 해서 이제 숫자를 넣어보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이게 기본적인 레치의 구조라면은, 여기에 이제 진정한 플립플롭으로 동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제어 신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모양입니다. 방금 봤던 SR 레치가 이 부분이고, 여기서 제어 신호가 들어가요. 제어 신호는 이제 입력 S 알고 있는데 이제 C 컨트롤 신호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보통 클럭입니다. 보통 이제 클럭이 뚱뚱 발생할 때마다
이게 변하는데, 다시 이걸 보면은 이제 next state of Q란 말은 이제 그 클럭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를 말합니다. 일단은 클럭이 없으면은 그 컨트롤 신호가 제로면은 X가 뭐든지 간에 아무 동작을 안 하고요. 이제 그 컨트롤 신호가 1일 때 동작을 하는데 00일 때 아무 동작을 안 하고, 그 R이 1일 때, 리셋이 1일 때는 Q를 0으로 만듭니다. 말 그대로 리셋을 만드는 거고, 그 S가 1일 때, 셋이 1일 때는 말 그대로 셋 시킵니다. 1 시키고, 1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indeterminate가. 이거는 이제 11이 들어가면 오류예요. 그래서 11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게 이제 RS 플립플롭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이상한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D 플립플롭입니다. D 플립플롭의 D는 이제 딜레이인데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 거고, 이거는 SR 레치 방금 본 그 RS 플립플롭에서 S와 R의 입력이 동시에 1이 되면 정의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한 회로가 D 플립플롭입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그 S고 여기가 R이었다면은 서로 이제 1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입력을 하나만 넣은 겁니다. 그럼 이게 1이면은 이게 이제 인버터가 있으니까 여기 무조건 0이고, 이게 0이면 이건 1이 되겠지요. 이렇게 그 RS 플립플롭에서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는 그대로 들어가고 하나는 인버터로 역으로 들어가게 만든 게 그 D 플립플롭이고, 지금 이 노란 선은 이제 기출 문제의 문구니까 잘 보십시오. RS 플립플롭의 R선에 인버터를 추가하여 S선과 하나로 묶어서 입력선을 하나만 구성한 플립플롭이다. 그러니까 RS를 개량했다는 거예요. 그 입력한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여기서 D가 딜레이라고 했는데 왜 딜레이라면은 D 값을 그냥 그대로 보냅니다. D가 0이면은 그 출력 Q를 0으로 만들고요. D가 1이면은 출력 Q를 1로 만듭니다. 0일 때는 이제 그 제어 신호가 없으니까 작동은 안 하는 거고요. no change. 그래서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넣으면 1이 나오는 거. 단지 입력을 이제 딜레이 시킨다, 지연시킨다 해가지고 D 플립플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 삼아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것도 이제 단답형으로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D 플립플롭, D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JK 플립플롭을 여기서 조금 개량하면 JK가 돼서 이것도 좀 부속으로 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D 레치라고도 부르는데, 얘 두 개를 붙여서 이제 MS 플립플롭, 마스터 슬레이브. M은 마스터고 S는 슬레이브입니다. 이게 왜, 그 출력 측의 일부가 입력 측에 피드백되어 유발되는 레이스 현상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플립플롭. 레츠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까 그 조합 회로로 봤을 때 이게 출력된 부분이 뒤로 돌아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속도 차이라든지 뭐 다시 도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정확하게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마스터로 두고 하나는 슬레이브로 두고,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클럭이 뚱 발생할 때마다 D는 그냥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클럭을 이제 역으로 넣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만 있을 때 뭔가 지연된다든지 그래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그 마스터 레치와 슬레이브 레치를 두 개를 넣어서 만든 게 이제 MS 플립플롭이라는 거. 이 문구도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그 기출문제의 문구입니다. 출력 측 일부가 입력 측에 피드백되어 유발되는 레이스 현상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플립플롭이다.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 MS 플립플롭 나오면은 이게 두 개 붙여가지고 그 지연돼 가지고 잘못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뭐 이거 읽으면 이거 말을 좀 화려하게 써가지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뭐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것들이고요. 말 그대로 플립플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름에 따라서 이제 이름의 의미만 하면 돼요. 다음에 나온 JK는 별 의미가 없지만은 SR 플립플롭인데 S는 셋이고 R은 리셋이었잖아요. D는 이제 딜레이, 그대로 지연시키는 것 뿐이다. 그래서 입력 그대로 나온다는 거.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D 플립플롭은 이제 지금 이게 설명이지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다음에 설명하는 플립플롭은 무엇인가? RS 플립플롭에 R에 인버터를 추가해서 S선과 하나로 묶어서 입력선을 하나만 구성한 플립플롭이다. 입력하는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못합니다. 그 기능을 수행한다. 방금 이걸 의미하죠. 얘를. 이게 이제 D 플립플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답은 그러니까 당연히 D 플립플롭. 이번에는 JK 플립플롭을 보겠습니다. JK 플립플롭은 그 D 플립플롭에서 그 몇 개 이제 게이트로 사용해 가지고 이제 JK 플립플롭을 구성하게 됩니다. JK 플립플롭은 이제 플립플롭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JK 플립플롭입니다. 보면은 이제 플립플롭을 이제 1로 세트한다든지 플립플롭을 이제 0으로 리세트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값을 보수화 시키는 것. 1이면 0으로 0이면 1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JK 플립플롭이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본 D 렛치, D 플립플롭에서 지금 이렇게 OR 게이트와 AND 게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로가 구성돼요. 이거는 이제 가만 보시면은 D는 이제 그냥 지연이잖아요. 얘를 J 신호는 이제 그 받는 게 Q 기존에 이제 출력이 이제 역을 받고 K는 G가 이제 인버터로 들어가면서 이전 상태의 값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AND로 해가지고 OR로 다시 묶여서 된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를 외우기는. 근데 나오진 않아요. 이거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플립플롭은 전부 다 중요한 거는 얘의 동작입니다. 그 보면은 JK가 이제 J가 0이고 K가 0. 이 둘 다 0이 들어가면은 동작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가 QT 플러스 1 이제 작동을 했을 때 상태고 QT는 이제 동작을 하기 전에 이전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이전 상태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고 이제 J가 0일 때 J가 0이고 K가 1일 때는 이제 리셋이 됩니다. 그 다음에 J가 1이고 이게 0일 때 1때는 이제 셋이 됩니다. 1이 되고 J와 K가 둘 다 1, 1일 때 Q 프라임 이제 반전시켜 버립니다. 몰래 갖고 있던 자료를 이거를 어렵게 이렇게 외우기 어렵게 하지 말고 일단 JK 플립플롭은 이게 J가 0일 때 결과가 0이고 J가 1일 때 결과가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둘 다 00일 때는 노체인지고 둘 다 11일 때는 반전시킨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울 것도 없어요. 이게 다요, JK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JK 플립플롭을 다시 D 플립플롭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발달 순서는 이게 맞습니다. D 플립플롭을 개량한 게 JK 플립플롭인데 이거를 이제 JK 플립플롭을 다시 D 플립플롭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D 플립플롭은 이제 아까 전에 그 특성표에서 D가 1이면은 결과가 1이었고 0이면은 0이었고 말 그대로 그냥 딜레이였잖아요. 딜레이 시키는 것일 뿐이었잖아요. 이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이제 J 값이에요. J가 0일 때 0이 되고 1일 때 1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상태는 절대 나올 수 없게끔 11이나 00이나 절대로 나올 수 없게끔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들어가고 K에는 이제 반전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D 플립플롭의 기능이지요. FF. 예. 이 두 가지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은 그게 그 JK를 다시 D로 D를 개량해서 JK를 만들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방금 본 거 그대로입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다음 도면에 JK 플립플롭을 NOT 게이트 하나만 이용하여 D 플립플롭으로 그거 변형시켜라.
뭐 간단하죠. 방금 본 거 그대로 뒤에서 이렇게 쭉 놓고 얘는 이제 낫을 넣어주고 이렇게 JK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이게 D 플립플롭이 되죠. 이번에는 T 플립플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 플립플롭은 되게 간단합니다. 동작이 JK 플립플롭의 이 노란색 글은 이제 기출문제 문구니까는 잘 보십시오. JK 플립플롭의 두 입력선을 한 개 입력선으로 묶어가지고 구성한 플립플롭이고 클럽퍼스가 이제 발생하여 플립플롭을 동작시키고 입력선에 0을 입력하면 동작시키기 전에 기억되었던 상태값이 유지되지만 1을 입력하면 원래 상태를 보수로 만든다. 말을 되게 꼬아놨어요. 이게 기출문제 문구라서 그런데 입력선에 0을 입력하면 한마디로 입력을 안 하면은 안 하고 있을 때는 이제 기억되고 있는데 입력의 신호가 갈 때마다 보수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T는 이제 토글의 약자고요. 이건 이제 보수할 수용하는 플립플롭인데 토글이 어떤 거냐면은 버튼 이제 누를 때마다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제가 이게 작업하고 있는 서재에서 그냥 대충 찍은 거예요. 그 위에 등인데 이렇게 누르면 불이 꺼지고 밝아가지고 티가 안 난다. 누르면 다시 켜지고 예 이런 걸 말해요. 그냥 버튼 하나를 누를 때마다 그 상태가 이제 계속 반전되는 스위치 이런 거를 이제 토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토글이라고 하는데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요즘은 다 이렇지요. 옛날에는 뭐 위로 올리다가 내리다가 이런 버튼도 있는데 요즘은 다 이런 토글 방식이고 이게 간단합니다. T가 이제 신호가 있을 때마다 1일 때마다 보수화 시키는 거예요. 0일 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신호를 방금 봤듯이 누를 때마다 보수시키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다가 또 누르면 꺼지다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JK 플립플롭에서 지금 이렇게 같은 신호를 JK에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 아까 JK의 특성표를 봤을 때 JK가 이렇게 쓰면은 0001111 이렇게 있었고 00일 때는 이제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노 체인지. 그 다음에 0일 때는 이제 J가 0일 때는 이제 0 리셋 상태였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셋 상태였고 1로 만드는 셋 상태였고 11일 때는 보수화 시켰어요. 컴플리먼트. 이게 이제 JK의 특성표였죠. 여기서 지금 아까 D레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D레치였고 0일 때 0, 1일 때 1. 그 T 같은 경우에는 얘만 사용하는 겁니다. 00만 넣어줬을 때 신호가 없을 때 그러니까 노체인지 신호를 1을 넣었을 때 반전시키는 거 컴플리먼트 보수화 시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것은 D 플립플롭을 T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JK를 T로 만드는 것보다 복잡하죠. 이거는 이제 출력선을 쭉 돌려가지고 이제 XOR 하면 됩니다. 이전 상태의 그 상태값과 지금 T의 입력값을 이제 XOR해서 넣어버리면은 이제 D 플립플롭을 이제 토글 T 플립플롭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신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때껏 이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설명하는 플립플롭은 무엇인가? JK 플립플롭의 두 입력선을 한 개 입력선으로 묶어서 구성한 플립플롭이고 클럭 펄스가 발생하여 플립플롭을 동작시키고 입력선에 0을 입력하면 동작시키기 이전에 기억되어 있던 상태값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러니까 노체인지 아무것도 안 한다. 그 1을 입력하면 원래 상태를 보수로 만든다. 이거는 이제 T 플립플롭. 답은 T 플립플롭. T 한글로 플립플롭 써도 되고 그냥 F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멋있게 영어로 그 플립플롭을 써줘도 되고요. 이거는 뭐 자유입니다. 뭐 스펠링 틀릴 수도 있으니까 1에 쓰는 게 제일 간단하고 뭐 한글로 플립플롭을 써도 됩니다. 플립플롭
플롭. 저는 글이 들어오면 그냥 뭐 FF 쓰시고.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4가지 플립플롭의 이제 상태 도표를 같이 보면서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란색은 RS 플립플롭이고 노란색은 D 플립플롭, 여기 있는 초록색은 JK 플립플롭, 오렌지색은 T 플립플롭입니다. 먼저 RS 플립플롭 살펴보면은 RS 플립플롭은 이제 00일 때 노체인지잖아요. S가 0이고 R이 0일 때.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이제 상태입니다. Q가 0일 때, 플립플롭의 상태가 0일 때, 이거는 1일 때. 그래서 0일 때 00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대로 0이지요. 상태가 안 변하니까는. 그 다음에 1일 때 00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0, 1일 때, 리셋일 때죠. 리셋이 1이고 셋이 0일 때, 1때는 무조건 Q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가 이제 0일 때 리셋 0일이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이고, Q가 이제 1일 때 리셋이 들어오면은 0일이 들어오면은 이제 0으로 되는 거죠. 리셋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일 때는 이제 셋 상태로 되죠. Q가 무조건 1이 됩니다. 그 S가 1이고 R이 0일 때. 그래서 0일 때 10이 들어올 때, 셋이 들어왔을 때 1이 되고, 1일 때 셋이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이 되고요. 그 1, 1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RS 플립플롭의 이제 상태 도표고, 그 다음에 D 플립플롭, 딜레이죠. 딜레이 플립플롭. 그러면 0일 때는 리셋이고, 1일 때는 셋이고, 간단하죠. 그래서 Q가 0일 때 0이 들어왔다. 그럼 뭐 자기 자신이죠. 0. 그리고 그 Q가 1일 때 0이 들어왔다. 그러면 0이 되고요. 근데 Q가 1일 때 1이 들어왔다. 자기 자신이 되고요. Q가 0일 때 1이 들어왔다. 1이 되고요. 상태 도표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세 가지의 동작이 있던 거. 셋, 리셋, 아니면은 그 반전. 이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JK 플립플롭을 보겠습니다. JK 플립플롭은 이제 00, J가 0이고 K가 0일 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0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들어가고, 1일 때 00이 들어가면 다시 자기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리셋입니다. J가 0이고 K가 1일 때는 리셋인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J가 1일 때 셋인지 K가 1일 때 셋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J를 기준으로 이게 0하고 1, 이거를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두 개를 그 D레치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K를 무시하고요. 그래서 J와 K는 그 D레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신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0일 때는 1일 수밖에 없고 1일 때는 0일 수밖에 없고, 둘 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노체인지고 하나는 컴플리트고, 이렇게 J하고 K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무튼 J가 0일 때는 이제 리셋 상태지요. 그러니까 0, 1일 때. 그러니까는 Q가 0일 때 0일이 들어오면은 리셋이 0이니까는 다시 자기 자신으로 오고요. Q가 1일 때 리셋이 들어온다. 0일이 들어온다면 0이 되죠. 그럼 이렇게 0일일 때 이렇게 상태가 변하게 되고, 10일 때는 이제 셋 상태가 되죠. 10일 때. 그러면은 0일 때 10이 되면은 이제 Q가 1로 되고, 이렇게 변하고, 1일 때 10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이 되고요. 변화가 없으니까는 11은 무조건 반전. 그래서 11이 Q가 0일 때 11이 들어오면은 1이 되고, Q가 1일 때 11이 들어오면 0이 되고, JK는 이제 세 가지 동작을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토글 T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T 플립도 이제 0일 때는 아무 변화 없고 1일 때는 무조건 반전. 그래서 여기서 0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 1일 때 0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 그런데 1일 때 1이 들어오면 0이 되고, 여기에서 0일 때 1이 들어오면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도표를 4개를 이제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조금 특이한 점은요. 그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JK는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 RS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RS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서 다른 점은 그 RS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1일이 정의가 안 됐다. 이게 제일 큰 그 다른 점입니다. 1일이 정의가 안 됐다. 그 문제를 이걸 한번 보면은, 아래의 플립플롭의 종류는 해서, 이 문제는 그 답이 플립플롭 4가지를 알면은
그 답이 이제 JK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플립플롭에 모든 플립플롭의 부속인 RS 플립플롭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첫째로 RS 플립플롭이 들어가 있고 입력이 두 개 있습니다. 입력이 두 개란 말은 입력이 하나인 D 플립플롭과 T 플립플롭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JK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JK 플립플롭입니다.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RS에서 이게 그 실제로 넣어보면은 JK 플립플롭이랑 똑같이 구동이 되거든요. 예. 그 RS 플립플롭을 안에 넣어놓고 그 지금 엔드 게이트 두 개로 이렇게 JK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고 JK 플립플롭을 검색을 하면은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JK 플립플롭의 해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가지 플립플롭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고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는 D랑 T는 입력이 한 개이기 때문에 JK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립플롭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카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립플롭을 이제 다 배웠으니 이번에는 이제 10진 상향 비동기 카운터를요. D 플립플롭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이제 JK 플립플롭으로 나오고 보통 이제 기출 문제 풀면서 해볼 거니까는 이제 D 플립플롭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JK 플립플롭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먼저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이 10진 상향 비동기 카운터라고 하면은 일단 10진이란 뭐냐면은 10가지가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진수로 표기를 하면은 0, 0, 1, 2, 3, 4, 5, 6, 7, 8, 9 해서 다시 상태가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카운터가 되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4진이다 하면은 0, 0, 1, 2, 3 다음에 다시 0으로 돌아가고 3진이다 하면 0, 1, 2, 0, 1, 2, 0, 1, 2 이렇게 변하겠지요. 이렇게 변하는데 이제 10진이 이렇게 변하는데 10진이면은 이제 총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10가지가 돼야 돼요. 10가지가 돼야 되니까는 그 플립플롭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플립플롭 하나당 한 비트를 표현하니까는 3개가 있으면은 2의 3승 8, 4개. 4개면 이제 1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지요. 이제 3개로는 8가지밖에 표현을 못하니까는 낭비가 되더라도 이제 4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진이냐는 그렇게 되고, 상향은 이제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이진수로 아무래도 작동을 할 거니까는 0000에서 0001, 0010 이렇게 변할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1111에서 이제 일씩 감소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1100 이런 식으로 될 것인지 그게 이제 상향과 하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는 그냥 동기면은요 플립플롭이 이제 4개 있다 10개 있다 하면은 클럭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각자 이게 플립플롭이다 무슨 플립플롭인지 몰라도 플립플롭이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작동을 할 때 클럭이 들어가잖아요. 클럭이 이제 각자 다 들어가야 돼요. 클럭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클럭 신호가 쭉 해가지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들어가는 게 이게 동기 카운터입니다. 동기 카운터고 그 이때까지 이제 동기 카운터라든지 이런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동기 조합 순차이로 해서 동기는 나온 적이 없고 항상 비동기가 나왔으니까는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연결 안 됐고 이렇게 그 클럭으로 전체가 엮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처음에 봐야 될 것은 이제 상태도를 봐야 돼요. 상태도표를 일단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0000, 0001, 0010, 0011 카운터가 이제 카운터를 작동시킬 때마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특이점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4비트니까는 그 플립플롭이 4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전부 다 이제 1씩만 증가하면 되는데 1001에서 다시 000이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결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회로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회로도를 보기 전에 이제 내가 쓸 플립플롭의 상태도를 이렇게 좀 써놓고 그리는 게 편합니다. 안 헷갈리게. 지금 이제 D 플립플롭을 사용한다 했으니까는 이건 뭐 간단해서 써놓을 필요도 없겠다. D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을 출력을 하겠지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그려보면은 먼저 4비트가 필요하니까는 그 D 플립플롭이 4개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D 플립플롭을 이렇게 4개를 일단 그려놓고 4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게 A0, A1 출력입니다. 출력을 표시해 줍니다. A0, A1, A2, A3 이렇게 있지요.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표시할 이 비트들의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A0, 두 번째 게 A1, 세 번째 게 A2, 이게 A3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게 언제 변하냐입니다. 그 작동을 언제 하냐. 일단은 A0 기준으로 보면요. A0는 그 뭐고 변할 때 어떻게 변하냐. 0에서 1이 되고 1에서 0이 되고 0에서 1이 되고 1에서 0이 되요. 계속 역수가 되죠. 그래서 D를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태의 역수를 받는 거예요. 역수를 받으면은 D는 이제 자기 받은 거 그대로 나오니까는 이 D래치가 이제 저장값이 0일 경우에는 역수는 1일 거고, 저장값이 1일 경우에는 그 역수는 0이 될 거고, 그래서 클럭이 발생하면 0을 입력을 해서 상태가 0으로 변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일단은 변하는 시점은 다르지만은 변할 때는 항상 0에서 1이 되고 1에 있다가, 이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유지하고 비동기이기 때문에 0에서 1이 되고 1에서 0이 되고 이 4개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역수를 넣습니다. 그 반전된 거를 넣고 이제 언제 작동을 하냐를 따져 봐야 되는데, 이제 A0 같은 경우에는 그 매번 바뀌어야 돼요. 매번. 지금 A0 자리는 0 됐다 1, 0, 1, 0, 1 매번 카운팅을 할 때마다 바뀌니까는 이렇게 이제 카운트 신호를 직접적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 것들을 A1, A2, A3는 바뀌는 시점이 다 바뀌면 다릅니다. 자, A1 자리에 이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얘는 안 변하지요. 근데 여기서 변하고 안 변하고 그 다음에 변하고, 이거는 이제 A0가 1에서 0으로 될 때, A0가 다시 1에서 0으로 될 때 얘는 변화를 합니다. 계속 반전이 돼요. 다시 0에서 1이 될 때는 안 변하는데 1에서 0이 될 때 반전이 되고, 또 1에서 0이 될 때 반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A2, A3도 자기보다 아랫자리가 0으로 변할 때, 0의 값으로 변할 때 본인이 그 반전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이거는 컨트롤 신호입니다. 이게 신호가 뚝 가야지 얘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A0가 이제 1일 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버블이 들어갔으니까 낫이지요. 1일 때는 이제 컨트롤 신호가 0였다가 1에서 이제 0이 될 때 이 컨트롤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작동을 해요. 그러면 얘가 반전을 하겠지요. D래치가 이런 식입니다. 그럼 A2는 A1이 이제 그 0으로 될 때 이 컨트롤 신호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A3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각
레치들이 각 플립들이 언제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이렇게 결선을 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이한 변화, 바로 1001에서 0000으로 변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규칙성이 없죠. 규칙성이 없어서 클리어를 시켜버립니다. 이 상태는 이제 클리어가 되는데 언제 클리어가 되냐? 얘는 A3가 1인 상태에서 A3가 1이고 A0가 0이 될 때, 여기서 이게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이거의 역수가 들어가면은 이게 1이 되죠. 그때 이 나머지 세 개를 좀 더 클리어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다 0의 값을 가져요. 0, 0, 0, 0. 그래서 이제 D레치로 이렇게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서 이제 그 카운터를 만들 때는 먼저 상태도표를 그리면서 몇 개의 플립플롭이 필요한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언제 변할지, 각 플립플롭이 언제 변할지를 생각을 해서 결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움직임 중에서 변화한 중에서 특이점을 찾아가지고 클리어를 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만드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10진 상향 비동기 카운터인데 이번에는 이제 JK 플립플롭으로 설계를 합니다. JK 플립플롭으로 설계를 할 건데 먼저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은 일단은 상태도를 그려야 되겠지요. 0000에서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보기 편하게 일단 JK의 기능표를 보면은 J가 1이고 0이고 0이고 1일 때 1일 때 이제 셋이 되고요. 이때 이제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1이 되고 0이 될 때가 이때라는 거고 00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1일 때는 반전을 시키죠. 반전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처음에는 이제 플립플롭이 몇 개 필요한지 근데 4비트니까는 4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립플롭을 4개를 그려주고 4개를 그려주고 이제 출력은 이제 여기가 되겠지요. Q 출력을 이거를 이제 A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1 그 다음에 얘는 A2 그 다음에 얘는 A3 얘 그거 치겠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요? 알지요?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언제 변할지는 이제 언제 변할지는 얘는 A0는 이제 계속 변하니까는 A0에다가 클럭에 이제 카운터를 합니다. 이제 클럭을 넣으면은 이거는 이제 매번 바뀌게 되겠지요. 매번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JK 항상 반전이 됩니다. 항상 반전. 그리고 그 나머지 A1, A2, A3도 전부 다 그 변할 때는 항상 본인의 전 상태에서 역수가 돼야 돼요. 컴플리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JK에서 지웠네. 1일 때 이제 반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J와 K에 항상 1이 들어가야 됩니다. 변할 때는. 그래서 요렇게 1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J와 K는 항상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이제 클럭이 발생할 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클럭을 언제 주냐?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그 A1은 A0가 0이 될 때, 1에서 0이 될 때
A1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될 때, Q가 0이 될 때, 그러면 이제 Q 프라임, 얘의 역수가 1일 때, 얘가 1이면은 얘를 클럭으로 넣어주면 돼요. 얘가 그러니까 0이 되면 이게 1이 되니까는 이 윗자리에 플립플롭을 작동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Q에서 그냥 빼가지고 그 버블한 게 그려가지고 뭐고 인버터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Q 프라임을 클럭에 넣어주고 얘도 Q 프라임을 클럭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특이점, 이제 여기서 여기로 변하는 특이점을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1001에서 이제 A0가 0이 될 때 전부 다 리셋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엔드를 그려주고요. 엔드를 그려주고 A0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를 이럴 때니까 이거를 뽑아서 쭉 뽑아서 여기에 인버터를 한 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A0가 0일 때 이게 1의 값을 갖지요. 그 다음에 A3가 그냥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A3가 1이고 얘가 0으로 변할 때 얘가 출력이 1이 됩니다. 이 엔드 게이트가. 그러면은 얘를 쭉 뽑아서 클리어 여기가 이제 클리어 신호입니다. 클리어 신호를 넣어주면은 이제 0000으로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설계하는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딴 거 좀 다르게 한 거 보고 내가 보고 틀렸다 하지 말고요. 이게 이제 A1하고 A3 얘네들 값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변할 때 가면은 얘에서 그냥 1 증가시키면은 1010이 되잖아요. 그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뽑아 가지고 나댄드 쓰고 막 이렇게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JK 플립플롭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일단 적어도 JK 플립플롭 4개는 그려놓고 아무데나 쭉쭉 끊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분 점수라도 받지요.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JK 플립플롭으로 이게 한 번씩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항상 JK 플립플롭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은 이제 플립플롭으로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 레지스터는 이제 비트를 이제 옮기는 걸 말하지요. 어떻게 옮겨지냐? 비트가 한 4비트라고 칩시다. 1000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작동을 하게 되면은 얘가 1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는 01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은 0010 이게 이제 라이트로 이동하는 라이트 시프트입니다. 또 한 번 더 하면은 0001 이런 식으로 이게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겠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면 이제 상태 도표를 먼저 봐야 되겠죠. 방금 했듯이 1000이 이제 1이 이제 두 번째 칸으로 옮겨지고 세 번째 칸으로 옮겨지고 네 번째 칸으로 옮겨지게 되겠지요. 그럼 이것도 이제 D 플립플롭으로 만들어 보면은 회로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4비트니까는 당연히 레지스터가 4개가 필요하겠지요. 4개가 필요하고 이제 출력을 정하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A3, 이거는 A2, A1, A0라고 치고,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전에는 이제 비동기였는데 얘는 이제 그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클럭 때마다 다 같이 변해요. 다 같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변할 때는 어떻게 변하냐? 바로 그 자기 본인의 이제 왼쪽에 있는 자릿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D래치는 이제 딜레이잖아요. 얘가 1이면은 이게 클럭이 작동하면 이 1값을 얘가 갖고, 0이면은 얘가 그 클럭이 작동하면 얘가 0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지 출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언제 작동을 할 거냐, 클럭을 할 때마다, 클럭을 뚱뚱뚱 할 때마다 얘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입력이 이제 그 이전에 있는 A2는 A3에 있던 A3가 주던 정보를 자기가 받게 되고 A1은 A2가 갖고 있던 거를 받게 되고, 이래서 클럭이 할 때마다 이 비트가 한 가지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프트 레지스터, 그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라이트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봐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 응용기사 필답 첫 번째 수업을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논리 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합 회로, 그 다음에 순차 회로,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그 오늘 배우는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배점이 한 20점에서 크게 나오면은 30점 정도 됩니다. 그거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첫 시간에서 배운 내용들은 꼭 나오면 반드시 풀어야 되게끔. 이것만 해도 이제 합격 점수가 총 60점인데 3분의 1은 이제 번거니까는 그게 일단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필기보다 좀 편한 부분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어쨌든 이제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료의 표현 그 어떤 거냐면은 그 뭐 트리, 이진 트리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선의순회, 후의순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